자, 매일 살펴본 HLB 그룹주들이죠. HLB를 먼저 볼게요. 요새 공매도도 좀 심하고 추세도 약간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고, 자, 알려드렸죠. 우리가 HLB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식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연히 HLB는 월봉에서 20개선을 훼손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훼손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을 돌려놓지 못하면 앞으로 추세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주선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하면 사야지. 지금은 일단 관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순간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5주선까지는 또 순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7,800원쯤이 돼요. 그러면 37,800원까지 내가 순간 이 친구가 좀 잠깐 떴다가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엄연히 5주선 깨고 있죠. 5주선을 깼다는 얘기는 역시나 이 친구가 꾸준히 또 5선 못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우하향의 기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엘센 같은 경우도 역시나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해줄 때까지는 내가 잠깐은 이 친구를 좀 피해갈 필요가 있구나. 물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5주선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때 사셔도 되고 기존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깐은 내가 이 친구를 좀 관망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HLB 제약을 봅니다. HLB 제약은 월봉에서 H도 제가 낮지 않다고 그랬죠. 꽤 높은 편이고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순간 밀리게 되면 이렇게 5개선 변곡점까지 올 수 있어요. 좀 조심하시고 똑같이 5주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접근 금지고 자, 엘테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제 심하게 오면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어요. 10,000원 초반 이런 자리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10,000원 초반이나 11,500원 깨지 않으면 11,000원 초반이 깨지 않으면 그때 단기도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월봉에서 20개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물론 월봉이라는 거는 월 말에 완성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말하고 월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어떻게 끝내놓는 거에 따라 다음 주가 결정이 돼버리는데 엘테 같은 경우는 20개선을 깨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 올 수 있어요. 주식은 싼 거니까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엄연히 객관적으로는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순간 이때 저점에서 10월 17일 날 11,000원에서 그냥 쫙 올라갔거든요. 11,000원대가 오면 그때쯤 생각해 보는 게 맞고 HLB 글로벌도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걸로. 근데 엄연히 추세 깼어요. 그래서 HLB 글로벌도 아마 이전 저점까지 더 올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 번에 무리하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노토스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그래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올 때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21선만 안 깨면 돼요. 지금 자꾸 만나고 있죠, 지금. 이걸 삼각수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마. 20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요렇게 20선이 올라탔죠. 20주선 위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정배열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식은 이격이 밀집하고 정배열로 틀어서게 되면 지금부터 급등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데 단지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게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봉에서 20에서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라제는 이제 관심 갖고 보라고 그랬죠. 자, 신라제를 보게 되면 자, 주봉에서 일단 20주선을 지켜내는 결과를 갖고 왔죠. 자, 그러면 제 2선이 따라 올라갈 거라고 했죠. 이렇게 2선이 따라 올라갔고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거래량이 살짝 들어갔죠.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우하향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절대 하지 말고 중간에 뛸 때도 사지 마요.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샀다가 5일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5일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를 봅니다. 박셀바이오를 보게 되면 일단 5일선 깨고 있죠. 그런데 월봉에서는 다중바닥권이죠. 주봉에서 5선을 지켜냈어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이렇게 20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21선 매수 깨면 손절이고 5일선 근처 사신 분들은 21선까지 분할로 모아갔다가 5일선 깨게 되면 그때 손절하는 게 좋아요. 자, 올리패스는 아직 변곡점 자리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5개월선 위에 지켜주고 있어요. 자, 저번 주가 금요일 날 저번 주 종가상 5선 위에 있죠.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5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즉 추세가 아직은 유지가 돼 있다.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죠. 20분부터 매수 깨면 손절이고 자, 프레시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나 전부 다 앞에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또 뛸 확률은 큰데 근데 제약주가 이제 요새는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를 보면 돼요. 5선만 깨지 않으면 또 떼요, 얘네들.
자, NC트론도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섣불리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이 공간은 바닥주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이는 한 번 떼었죠. 순간 몇 프로 갔다 왔냐면 한 15% 갔다 왔거든요. 또 뛸 수 있어요. 대신에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 주식들도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제약바이오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뭔 일을 꼭 해도 해요. 그러니까 이 증자 붙은 게 다 재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 비중을 너무 크게 싣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마젠의 저번 주에 종가를 보게 되면 엄연히 그 입선 위에 있죠.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24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NKMX가 자꾸 높아져가지고 살 자리가 없죠. 자, 이제 주봉에서 보면 엄연히 아직은 안 갔어요. 60선까지 갈 것 같은데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자, 바디텍 매도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봐야 되고 엄연히 주식은 싸죠. 굉장히 싸요.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주식을 해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고점이 올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바닥줄을 좋아하니까.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가 되고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포스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요. 단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주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20선 근처 매수. 알리코 제약은 대량거래 쳐줬으니까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자, 금요일 날도 밀렸다 5일선이 올려놨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5일선을 깨지 않고 뛰게 되면 지금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대량거래죠. 이 대량거래가 엄청 커요. 그죠? 크니까 대량거래에 집중하시고 주봉에서 이수를 지켜냈어요. 뭔 얘기냐? 지금도 이수만 깨지 않으면 지금 또 뛰어 이수까지 순간 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올릭스를 새롭게 보고 있는데 자, 올릭스가 월봉의 세치가 굉장히 나는데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세요. 즉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는 거고 주봉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침이라 목이 자꾸 가라앉아요. 주봉에서도 20선, 5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를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봉에서 20선 깰 때까지 분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앞터머 사이언스의 주봉 위치가 중요한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지켜냈거든요. 가격이 7,984원에 즉 앞에 호가창이 8에서 7자로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한번 뛴 이력이기 때문에 순간 이분들이 또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선까지 모아 가시고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주가 싸니까 한 번에 사지만 않으면 분할로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30만 원, 막 셀트리온 SK가 16만 원, 14만 원 가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안바닥, 투바닥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물론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마요. 분할로 사는 게 제일 좋고. 치매 관련주 주봉 H를 잠깐 보게 되면 엄연히 피플바이오가 5선 위에 올려놨죠. 더군다나 수급주선이 60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5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가격으로 보면 정확하게 11,800원이 돼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선 위에 있거든요. 피플바이오가 뛰게 되면 같이 떼요. 엔젠바이오는 특히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일이 크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선에 또 뗄 수 있고 현대약품 주가도 너무 낮아요. 내가 매수하려면 굳이 20선 근처 매수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엄청 높은 데가 아니고 근데 낮은 데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 번 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진제약 꾸준히 봐야죠. 경영권 분쟁 이슈도 좀 있고 엄연히 싸요.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 있고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주봉에서도 저번 주에 엄연히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순 지켜줬죠. 이 친구 또 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에이프로제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일단 5선 만나긴 했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5선 돌려놓고 턴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고 에이프로젠이 뛰어야 같이 움직여요. 제약하고 H엔진은 지금 기다리고 관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날 무선충전 관련주를 얘기해드렸는데 무선충전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였어요. 살짝 뛰고 떨어졌는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주고 무선 충전 기술이 한눈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행사가 눈앞에 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기 코드보다 우리가 휴대폰도 무선 충전이 좋잖아요. 그죠? 당연히 무선 충전이 좋은 거고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모센스하고 유라테크예요. 물론 유라테크가 상한가를 간 거는 이런 거죠. 이 세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세종 유라테크는 그쪽 관련주기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어떤 테마를 다 갖고 있었는데 저는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라고 그래서 유라테크가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간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라테크는 벌써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우리한테 신호를 많이 줬죠.
이날 대량 거래 터지고 눌러주고, 그죠? 또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왔죠. 매집봉이 빵빵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멤버방에서 제가 이 친구를 얘기했거든요. 여기 5일선 찍을 때 매수 타임이라고. 저도 잠깐 딴 거 보고 있었는데 순간 찍고 왔더라고요. 여기가 5일선인가 그래요, 여기가. 제가 이걸 놓쳤는데 저도 좀 높게 사긴 했는데 어차피 상한가를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갈지 우리가 상한가를 못 갈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런데 이 친구가 상한가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60주선이죠. 수급주선이 60주선이에요. 60주선 자체가 상한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최종 목표가는 상한가예요. 뭔 얘기냐면 만약에 금요일날 15%밖에 못 갔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또 15% 떼어서 어차피 8,900원은 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60주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바로 갭을 떼어서 갈지 안 가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월봉 기준으로 9,8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모센스가 됐든 동양 EMP가 됐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라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든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과연 주가가 비싸냐? 물론 모터렉스는 높긴 해요.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월봉에서 바닥바닥 끼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사놔야 된다는 거죠. 좀 긴 안목을 갖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제가 재생 목록에 잘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고. 요새 그 고병원선 AI 관련주가 잘 안 뛰거든요. 좀 신기한데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이글벳이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이글벳이 이날 순간 그 14% 갔다 왔거든요. 아직도 5일선을 안 깨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추세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체시스도 5일선 안 깼고 농오바이오도 안 깼고 진바이오텍도 안 깼고 제일바이오도 안 깼고 대성미생물도 안 깼어요. 물론 출발선상 5일선 근처가 되기도 하는데 자, 고병원선 AI 이게 확산 속도가 좀 빨라요. 좀 잘 잡혔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한 이슈로 띠락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버리지 말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순간 뛸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번 주에 그 카카오의 이제 먹통 사태로 인해서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한번 뛰었는데 쭉 조정받고 또 뛰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이제 화제 수혜주라는 얘기들이 이 빅데이터 관련주들인데 우리는 저는 뉴스보다는 이런 친구들의 대량 거래에 주목해야 되죠.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주예요. 왜 대장주냐면 제일 빨리 움직였잖아. 그죠? 우리 대장주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떴어. 자, 어떤 이슈가 떴는데 제일 빨리 뛰나가는 애 있어요. 나야 나. 저예요 저. 얘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 부대장, 부부대장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손 들고 제일 먼저 뛰나가는 애가 데이터 솔루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주예요. 그런데 날아갈 때 그냥 점상으로 날아가 버렸죠. 이건 세력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가지고 우린 이 수익을 냈고 한 2주간 이제 재밌게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5일선 근처만 또 떼요. 자, 이 친구 계속 5일선에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샀으면 다음 요 날도 거의 25%, 이날도 11%, 오늘도 역시나 5일선 근처 매수고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나무 기술도 아직은 보시면 5일선 근처에 있죠, 지금. 5일선만 깨지면 되고 최소한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잘 뛸 수 있어요. 주민턴에도 마찬가지인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일봉에서 5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20원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분할로 모아가시면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뛴다는 거예요. 언제 뛸지 몰라요. 잘 보고 계시고 이런 친구들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굉장히 낮아요. 그죠? 낮기 때문에 잘 보고 계세요. 자,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 해줬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까지 밀렸을 때는 웬만한 매수 중에 좋아요. 왜 그러냐?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마인즈랩, IT센, SJ솔루션, SJ 전부 다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 들어오고 나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관심 있게 보고 정원인시스 같은 애들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지금. 들어와 있고 옆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낮잖아요. 주식을 이런 데서 사버릇 하지 마요. 한미글로벌 급락하고 한신기계 급락하고 한일사료 급락하고 여기서 물리면 계좌가 복구가 안 되고 특히 우하향 할 때 자꾸 물타기 해봤자 본인만 손해요. 물타기라는 건 이런 게 물타기고 분할 매수라는 건 월봉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것. 이게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를 절대 같이 생각하지 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보시고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기 이슈가 좀 있죠.
FTX 사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TX 사태로 해서 코인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실적으로 자체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이 이제 좀 위험해질 수는 있는데,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만 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위메이드 그룹주가 됐든, 미투운이 됐든, 서메이지가 됐든, 액션스퀘어, 룽투코리아가 전부 다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실질적으로 지스타가 이제 끝났죠. 근데 지스타가 열리면서 뭐 그런 효과인지 몰라도, 저번 주에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던 건 철도주하고 게임주예요. 이해하셨죠? 철도주하고 게임주가 다 수익을 다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강할지 안 강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섹터가 강할지 안 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 정리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 주에도 어떤 섹터가 강하는 게 우리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자, 멤버님들은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썸네일 올려드릴 거예요.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을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와 계셔도 되고, 제가 8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제 아침을 좀 먹어야 돼서 아침 먹고 뵐 수 있는 걸로 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처럼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멤버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멤버님들은 꼭 8시 15분에서 들어오셔야 되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 썸네일이 뜰 거예요. 잘 보고 계시고, 특히 이렇게 그 기본 강의 시즌 투자 올려놨거든요. 여기 VIP 분들은 꼭 필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 슈퍼게임이나 제가 그렇게 주식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노하우를 저 영상에 녹아줬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님들 바로 뵐게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아무리 그 주식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이 최고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주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